연말이니까 개운술을 얘기를 한다. 개운술이란 건 운을 좋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개운술이라고 하면 되게 주술적인 거를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 주술적인 개운술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이제 주술과 명상의 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주술의 특징은 나랑 상관없이 외부에 있는 어떤 주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어서 우리가 그거를 바꾸면은 이제 삶이 좋아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저기 뭐 금전을 담당하는 금전신이 있어서 그 금전신한테 제사를 바치거나 그 금전신의 어떤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주문을 외우면은 금전신이 내 금전을 좋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이 이제 주술적인 세계관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어떤 사람의 앞을 본다고 했을 때도 이 사람의 운명을 그냥 좌지우지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 또는 뭐 신비적인 세계에 있는 무언가를 읽어내면 그대로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것이 주술적인 세계관이라고 한다면, 명상적인 세계관은 언제나 연기, 인연해서 만들어지는 거를 중심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언제나 자기의 마음을 봅니다. 왜 마음을 보냐? 우리가 하는 행동은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서 내 마음에 이끌려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그 행동이 다시 외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외부에 영향을 미친 행동이 다시 돌고 돌고 돌아서 나한테 돌아올 때 다시 내가 그걸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내가 얻게 되는 현실이 다르게 되고, 다시 그게 또 상호작용을 하고, 끊임없는 상호작용 속에서 있고, 그 상호작용의 중심에는, 내 사이드에서의 중심에는 언제나 이제 나의 마음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개운술이라고 했을 때 주술적인 개운술이면 외부에 있는 영적인 걸 바꾸는 게 되는 것이고, 명상적인 개운술이라고 하면 내가 마음을 이렇게 쓰면은 현실이 이렇게 되는구나를 깨달은 상태에서 나의 무의식 또는 나의 어떤 마음을 바꿔 쓰는 것이 이제 명상적인 개운술이 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 얘기를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마음을 쓰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의 까르마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업보를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었을 때 폭력적이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다른 선택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좋은 말, 거친 행동이 나갈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는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거를 기억을 할 거고, 그거를 목격한 사람들도 그것들을 기억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내가 지어놓은 원인이 돼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영향을 미쳐서 결과를 만들어서 다시 나한테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게 기본적인 까르마의 원칙인 거예요. 근데 이게 꼭 사람 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내가 한번 화내서 분노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면 몇 가지 일이 일어나요. 일단 내 무의식은 그거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가게 돼서 나중에 다시 나한테 뿜어내게 되고, 나 자신한테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내가 나중에 일이 안 좋을 때가 아니라 일이 좋을 때도 나 자신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게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왜냐면 미워하는 마음을 내 무의식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조금 더 물리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의 신경회로를 한번 작동할 때마다 뇌의 신경세포가 그걸 위해서 가동이 되거든요. 그럼 한번 가동이 됐으면은 그게 더 그 패턴이 일어나게끔 뇌세포의 이 연결들이 적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내가 미워하는 것을 반복하는 이 업보를 물리적으로 진짜로 이 생물학적으로 쌓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내가 하는 모든 말, 내가 가지는 모든 마음이 형성이 됐으면은 그것이 후에 있을 결과의 원인이 된다라는 게 이 까르마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어디 우주에 저장이 돼서 심판자가 있어서 너 좋은 일 했으니까 상 줄게, 너 나쁜 일 했으니까 벌 줄게가 아닌 거예요. 이 형성되어진 이것들이 어떠한 원인으로 작동이 돼서 어떠한 결과로 올지는 우리는 굉장히 카오틱한 세상에 살고 있고 확률론적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다만 경향성이라는 거는 알게 되겠죠. 그래서 요 까르마의 연쇄에서 우리는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 내가
TV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멋진데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돼서 그것의 업보를 나는 받게 되고, 누군가를 향해서 너 정말 그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봤구나, 축하하는구나라고 하는 말 한마디가 까르마가 돼서 그것이 나한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르마를 짓는 행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하는 행위는 까르마가 되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는 까르마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건 다 까르마가 돼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다. 네, 기본적인 원칙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운을 어떻게 좋게 바꾸냐? 일반적으로 좋은 까르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이 집합이 있다고 치면,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까르마를 만들어내는 그런 집합이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랬을 때 우리가 끌개장 어트랙터 필드라는 논리로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할 수 있는 이 행위가 무궁무진한데, 가능성이 맨날 화내고 불안해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은 그 패턴을 반복을 하거든요. 그 높은 확률 중에서. 그건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사람이 여태까지 쌓아온 그 행동과 이 사고방식과 여러 상호작용의 그 주변 환경의 업보가 계속해서 이 사람이 그러한 수준의 의식으로 가도록 그 업보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 매여서 그 수준에서 이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작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람들을 때리고 다니면 그 사람들은 저한테 폭력으로 되갚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되냐면, 그쯤 까르마를 쌓게 되면 내가 갑자기 폭력의 연쇄를 멈추겠습니다. 전 이제 착하게 살 테니까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한다고 사람들이 날 내버려 두냐? 그렇게 내버려 두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의식의 수준, 이 감정의 장은 바로 여러분들이 미래에 있을 그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면, 내가 어떤 끌개장을 만들고 어떤 감정의 그 패턴을 이어가는 끌개장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게 되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가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거를 조금 알 수 있게 되는데, 그게 가장 현실적인 이제 개운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조금 구체적인 걸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서 원하는, 내년에 좀 일어났으면 이런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세요? 아무거나요. 사업으로 돈 잘 벌었으면 좋겠다. 좋아요. 자, 그러면 사업으로 돈을 잘 벌기 위해서는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 어떤 생각, 어떤 의식의 장 속에 있으면 돈이 잘 벌릴 것 같으세요? 사랑. 사랑이라는 건 뭘까요? 뭔가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약간 협력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 주변 사람들이 그럼 경쟁하려고 하지 않고 협력하고 있는 그 장 속에 있으면, 특히 팀원들이 그런 장 속에 있으면은 사업이 잘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네요. 그러면 이게 협동의식, 협력의식의 장이 만들어지면은 우리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그러한 의식의 장이 만들어지는 원인이 되는 마음을 잘 내고, 원인이 되는 무언가를 세우면 세울수록 결과적으로 확률적으로 내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협력의식의 장을 만들고 있는지, 질투하고 어떻게든 나는 조금만 일하고 결과는 많이 가져오려고 하는 그 무임승차 의식의 장을 만들고 있는지를 일단 알아차리질 못한다고요. 그래서 개운술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습관적으로 어떤 의식의 장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 알아차림이 이게 안 된 사람들은 바로 못 알아채요. 그래서 아주 연말이니만큼 야식꾸리한 방법을 제가 하나 알려드릴 거예요. 요거 끝나고 제가 질문을 받을게요. 자, 어떻게 하냐? 근반응 검사를 한 거랄 거예요. 근반응 검사를 한 건 뭐냐면 원리가 이래요. 뭐 복잡하게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내 몸의 이 근력과 신경계가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정렬이 되고 통일이 돼서 힘이 잘 딱 버텨지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을 때는, 좀 안 맞는 걸 얘기하고 있을 때는 이게 어긋나기 때문에 좀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가지고 내 마음을 바라보는 어떤 도구로서 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
기준이 되는 그 팔을 하나 정해요. 되게 이제 팔을 뻗어서 이렇게 해서 요 어깨 근력을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혼자 하면 이건 이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혼자 하면 어떻게 하냐면 검지를 편 다음에 검지로 버티고 중지로 눌러봐요. 그래서 이게 굽혀지는지. 검지가 버티는 그 선이고 중지가 누르는 힘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레코더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쭉 편 상태에서 중지로 딱 눌러보면 전 버텨지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그 프랑크 소세지를 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한 다음에 이걸 중지로 눌러보면 굽혀진단 말이에요. 요게 이제 내가 진실을 얘기하고 있고 나한테 맞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몸에 일치성이 생기면서 힘이 좀 잘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엄청 막 확장을 시키면은 뭐 내가 전생에 뭐였다 이런 까지 물어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는 못 가겠고,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이 말과 내 스테이트먼트에 어느 정도 진실성이 있는지를 우리가 금반응 검사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침 이렇게 있으니까 한번 그 짝을 잡아서 해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손가락으로 하지 마시고 팔로 한 다음에 짝을 지으셔서 한 사람이 이제 검사자, 한 사람이 보조자인 거예요. 금반응 검사를 일단 내 걸로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계세요? 자, 손 들어주세요. 자, 어떻게 하냐면 왼팔을 쭉 펴주시겠어요? 이렇게 앞으로.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른팔을요. 옆에 있는 사람이 손목 있잖아요. 손목을 셋, 둘, 하나 하면서 가볍게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버티는 거예요. 세주세요. 셋, 둘, 하나. 버텨지네? 자, 이렇게 쿡 하지 마시고 손등이 살짝 대고 있다 살짝 눌렀다 떼보세요. 네. 손목을 딱 하시고 그냥 꾹 눌러보세요. 네, 꾹. 버텨지죠? 버텨지죠? 좋아요. 그 감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제 누를 때 똑같이 누르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렇게 팔 펴고 있는 사람이 완전히 참인 걸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버텨진하고 셋둘 하나 하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나는 지금 그 아이폰 앞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해보는 거예요. 아무거나 하나 해보세요. 그냥 떠오르는 거. 나는 산모임이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버텨지나요? 버텨지네요. 그럼 이제 내가 생각하기에 완전 거짓인 거 좀 구린 거를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나는 비트코인을 뭐 10억 원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요. 그랬을 때 버티려고 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훅 내려가지잖아요. 똑같이 눌렀죠. 똑같이 눌렀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 걸 자기가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진실된 걸 얘기할 때와 거짓된 걸 얘기할 때 내 몸의 근력의 수준이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 내 몸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게 버텨졌다가 이렇게 버텨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버텨졌다가 훅 떨어질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격하다고 좋고 미묘하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무의식이랑 내가 소통하는 게 덜 익숙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차림이 심화가 돼 있고 무의식을 읽는 게 잘 돼 있으면은 이걸 안 해도 바로 직관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이렇게 금반응 검사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자, 금반응 검사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뭐라 하냐면 아까 그래보는 거예요. 지금 뭐 같이 하시는 팀이 있으세요? 뭐 어떠세요? 네. 우리 팀이 완전한 협동 의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하고 옆에서 테스트 해보시겠어요? 우리 팀이 완전한 협동 의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살짝 내려갈 것 같은데? 네, 그죠? 왜 그러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부터 이 사람의 표정이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기가 대부분 몰라요. 저는 옆에서 보니까 보이는데 그리고 그걸 큐를 잡는 게 민감하니까 이거 보면 이대로 가면 그럼 내년에 사업으로 큰 돈을 잘 벌 수 있겠느냐고 했을 때 우리의 논리에 어쨌든 여기까지 나온 논리에 따르면 가지고 있는 장이 끌개장이 이렇게 협동의 협력 의식이 으쌰으쌰가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뭘 하냐면 이거를 내가 협력적 의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해볼 수 있을까를 해서 그거를 실행을 해보는 게 개운 리추얼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그러면 무슨 의식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서로 견제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약간 한 발씩만 걸치고 있는? 이타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 좋아요. 그러면 우리 팀은 이타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겠어요? 우리 팀은 이타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 버텨진다. 그러면 딱 들어가. 그러니까 나는 어쨌든 내 안에서는 이게 믿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어요. 테스트가 됐으면 여기서부터 이제 개연 리추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타주의를 가장한 이기주의를 진짜로 협동 협력으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답이 없나요? 네, 이거 안 떠올라요. 답이 없으면 이제 답이 없는 건데 여기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상징적인 은유적인 리추얼을 해보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보신다면 팀이 어떤 상황이세요? 중구난방한 상태. 그러면은 서로를 좀 묶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될까요? 친밀해져야 됩니다. 더 친밀해져야 된다. 자,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예요. 친밀해지기 위해선 서로를 좀 보여줘야 되잖아요. 다 남자인가요? 그러면 올해 지나가기 전에 다 같이 사우나에 들어가는 거예요. 홀딱 벗고 우리가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사우나에서 15분 한번 버텨보자 해보는 거예요. 같이 이게 팀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분을 버티는데 이거 우리가 왜 하는 거냐? C는 이 그 열기 안에서도 우리가 팀을 위해서 한번 같이 있어보는 이 퍼포먼스 리추얼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하면은 조금 내가 상징적으로나마 뭔가 이렇게 묶어주는 리추얼로서 느껴지세요? 내가 느낄 때?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협동의식까지는 아니더라도 은유적으로, 그러니까 사업적인 거는 어차피 현실적인 게 필요한 거니까 우리가 은유적으로 이걸 표현할 수 있는 리추얼을 같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팀의 이슈라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들어가기 전보다 딱 나왔을 때 그래도 우리가 뭔가 같이 한 것 같아. 그리고 이게 기분이 좋아. 이 상태를 만들 수 있으면은 우리가 무의식에 입력을 해준 게 되거든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랑 같이 뭔가 고난을 이렇게 찌는 더위를 이겨낼 수 있는, 그래도 우리가 그 힘이 있다, 역량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경험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요런 거에 민감한 팀원들이라면 같이 고민을 해보고 잘 해보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내가 리더면은 자, 전원 탈의하고 사우나로 집합하고 이거라도 묶어보는 리추얼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안 했을 때보다 그래도 내가 느끼기에 이 장이 달라지는 보는 거예요. 의식이 달라지는지를. 그 장이 만들어지면은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게 낫다. 근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죠. 그 사람이 끝나고 나서 야, 이거 정말 미친놈이구나. 무슨 사우나를 가서 20분 버티기를 하자 그러네. 이거 또라이구나 이거. 같이 일하면 안 되겠다. 그럼 이제 팀의 그 단합이 깨지겠죠. 그거는 이제 그 리추얼이 적합하지 않았고 애당초 잘 안 됐던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아싸리 이제 다른 팀을 만드시는 게 동반인데 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개운 리추얼인 걸로 합시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를 다시 설명을 해보면 내가 원하는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끌개장 속의 의식의 장 속에 있어야 될지를 내가 봐요. 1번이에요. 그 상태에서 내가 지금 그 의식장에 있는지 아닌지를 보는 거예요. 지금 그 의식장이면 여러분들이 뭐 더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쭉 하시면 돼요. 좀 모자란 게 있다 싶으면은 어떤 지금 상태인지를 한번 보는 거고, 이거를 어떤 리추얼을 통해서 내가 우리의 이 장적인 의식을 바꿀 수 있을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디테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식의 장을 바꿀 수 있으면, 이 의식의 수준을 바꿀 수 있으면, 이 전체적인 톤을 바꿀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장사를 하는데 너무 쪼잔해서 조금 내 손실도 내가 못 버티겠어.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해소해야, 좀 여유로워야 내가 베풀 수 있어야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뭘 하냐면 예를 들어서 김장 담그기 봉사 같은 거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김치를 열심히 담그고 그중에 일부만 내가 가져와도 마음에 드는 거. 오케이. 어쨌든 그래도 내가 사회에 뭔가를 했고 나도 좀 받았어. 이걸로 만족해. 하는 걸 할 수 있으면은 내가 내 무의식이 내가 이렇게 반드시 내가 이득을 못 보더라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나누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의식 속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구나라는 걸 무의식이 납득을 하면 가능성의 문제로서 그 풍요로운 좀 나눌 수 있는 여유로운 의식의 장에 들어가기가 좀 더 쉬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신 분? 정말 좋은 질문이에요. 너무 좋은 질문. 여기서 나온 질문이라는 건 금반환 검사는 결국 내 거를 알아보는 건데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지 팀원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실제로는 협력의 의식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실제로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인데 이거는 정말 좋은 질문인 게 맞아요. 이렇게 합리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몰라도 그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직관이라는 게 있어서 그 장을 읽는 능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이거가 잘 안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 정도는 우리가 무의식이 캐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게 있어요. 대부분 나한테 너무 유리한 해석은 내 욕심이 이걸 왜곡을 하는데 나한테 요상한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는 해석은 대부분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가 내 직관을 믿고 진행을 해보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돼요. 만약에 근데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없고 내 직관이 너무 구리다. 이게 이제 호킨스나 이런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너무 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볼 용기가 없는 정도의 사람은 요 금반환 검사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정직하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조금 있다면 대개 무의식의 직관이 굉장한 의미로서 다가온다. 그럼 예를 들어서 부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 부촌에 사는 사람들이 친하잖아요. 네. 그만한 걸 끌어라는 게 장이 생기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부촌도 부촌 나름이겠지만 좀 여유롭고 괜찮은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 일단 뭐가 좋아지냐면 건강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돈의 문제도 그렇지만 날 서 있는 사람들끼리 살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거든요. 좁은 데서 몰려 살면 그래서 스위스 같은 경우는 엄청 서로 감시하고 아니면은 이제 서로 계속 한국 사회가 약간 그런 사회죠. 정보로서 계속 쿠사리 주고 쿠사리 먹고 이 사회인데 여기 있으면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이게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반대로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선을 지키는 상황에서 서로 이해해주고 존중해주는 그런 데서 일하면 그러니까 이제 안 좋은 회사랑 좋은 회사의 특징이 되게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일을 할 맛이 나는 회사가 있고 이거는 일이 아니라 사람이 안 맞아서 못하겠다 이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장이 있는 거죠. 네, 그 장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대부분 일이 안 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장이 의식의 장이 되게 불쾌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능력이 있더라도 사람이 안 따라주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의식의 장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금 어느 정도 내가 볼 수 있다고 하면은 저 사람 별거 아닌데 그래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장이 좋아서 거기에 어울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같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로 끌어당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얘기를 진행을 시켜보자면 어떤 식으로 내가 원하는 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리추얼을 만들 수 있을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참고로 이 리추얼을 올해 내내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돈을 안 받고 수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초에는 그 한 6개월 정도는 이런 장소 대여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비용을 다 제가 내면서 했거든요. 그러고 노쇼가 나든 말든 그냥 제 목표는 화를 안 내고 뭐 그러실 수 있겠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꾸준히 해나갈 뿐이다라고 하는 그 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저는 요 리추얼적으로 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너무 노쇼도 많이 나고 적자도 많이 나서 이건 이제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니까 최소 비용은 내고 오세요 하고 이제 이것도 지금 차값만 내고 참고로 지금 요 차모임 이거 적자입니다. 계산해 보면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즐겨주셨으면 됐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그런 조그마한 금전적인 손해에 반응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의미 있는 걸 추구할 수 있는 그 장을 좀 강화시켜보기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극단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는 사우나 20분 갔다 오라고 하지만 전 1년짜리 프로젝트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한 다음에 아마 내년에 돈을 받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여기서 얻어진 자원을 통해서 뭐가 조금 손해가 보더라도 제 장기적인 비전을 위해서 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거든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누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료로 수업하는데 20만 원, 30만 원 주고 장소 비워주고 뭐 당시 준비해서 다 하는데 그렇게 무료로 하다가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냐.
제가 한 말이 뭐냐면 나는 딱 그걸 바라고 있다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장소 대여료 하루에 뭐 30만 원 내고 빌렸어. 사람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넓은 데 있어. 사람들이 오기로 하겠다고 했어. 강의 준비도 열심히 했어. 딱 여기 섰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하고 전부 다 노쇼를 냈을 때, 그때 그럴 수 있다 하고 카메라를 켜고 그래도 준비한 수업을 해서 이걸 유튜브에라도 올려야겠다 하고 갈 수 있으면은 이거는 아주 내 의식의 장을 내가 강력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리추얼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난 그게 수행이다라고. 그래서 조금 뭐 진상이 와도 괜찮다. 나한테는 그게 수행이기 때문에 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걸 통해서 내가 비즈니스를 하거나 뭔가 프로젝트를 할 때 내 마음대로 원치 않는 상황이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거에 휘말려서 안 좋은 의식의 장으로 훅 떨어지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초연하게 내가 원하는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의식의 장을 강하게 연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식의 스윙인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1년짜리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래도 수업이나 이런 거 할 때 돈을 많이 받거든 사람이라 적자 상당합니다. 근데 오케이, 나는 그게 내 리추얼 비용이라고 보는 거야. 내 수행 비용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연말까지 하는데 돈을 안 받고 하면서 돈 최소 비용만 받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진상이 많았지만 제 생각보다 화를 많이 안 내가지고 저는 대성공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제 삶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행복도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굉장히 효과가 있었다고 저는 굉장히 만족하는 리추얼이에요. 1년짜리 리추얼. 그래서 여러분들을 갖다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좀 정신 나간 놈이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의식의 장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리추얼, 또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장을 좀 멀리 할 수 있는 그런 리추얼을 직접 안 되면 상징적으로나마 만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가 될지는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세요.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런 것도 있겠죠. 상징적으로 한다라는 거는, 제가 직장인을 하다가 퇴사를 해서 새로운 사업을 준비했는데요, 아직 뭔가 직장인 마인드셋을 못 버린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뭘 하냐면, 한번 뭐 자기가 좋아하는 산이든 그런 데 가가지고 자기 명함 있잖아요, 직장에서 쓰던 거, 그런 거를 땅 파서 묻고 여태까지 감사했습니다 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오는 그런 리추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환경오염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묻으라는 게 아니고 우리 지구가 아프지 않은 방향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타인한테 해를 끼치지 않은 방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예전의 나를 상징하던 거를 묻어버림으로써 내가 새로운 나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이제 내가 내 비즈니스를 하는 어떤 공격적인 비즈니스맨의 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이제 방해하는 직장인의 타성의 장을 우리가 묻어버리고 오는 식으로 리추얼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차를 한 잔 더 마셔보죠.